해싱을 이제 살펴볼 차례인데, 해싱은 다이렉트 어드레싱의 문제점을 다이렉트 어드레싱과 동일한 성능을 제공해 주면서도 다이렉트 어드레싱의 문제점을 극복해주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싱은 다이렉트 어드레싱은 도메인 크기만큼의 배열이 필요하지만 해싱은 도메인 크기만큼 배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장할 요소의 개수에 비례하는 공간만 있으면 되고요. 그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저장할 때 소요되는 그 시간 비용은 O1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어드레싱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훨씬 더 적은 공간을 써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해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해싱에는 이제 필요한 게 세 가지 요소인데, 해시 테이블이 필요해요. 근데 해시 테이블은 이 해싱은 궁극적으로는 O1에 데이터를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O1에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미 접근이 가능한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 이미 접근한 것은 배열밖에는 없어요. 여러 데이터를 저장할 때 O1에 그 여러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배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테이블이 필요한데 이 해시 테이블은 뭘로 만들어진다? 배열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해시 함수가 필요해요. 이 해시 함수는 내가 저장하려는 데이터, 키값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이 키값을 이 테이블에 있는 특정 색인으로 매핑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해시 함수가 좋은 해시 함수를 써야 돼요. 그럼 어떤 애가 좋은 해시 함수냐면은 충돌이 적게 일어나게 해주는 해시 함수가 좋은 함수예요. 충돌은 뭐냐 하면은 똑같은 서로 다른 키값이지만 그 결과값이 해시 함수의 결과값이 같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여기서 보면 같은 회사의 직원의 식별 번호가 5자리 정수예요. 5자리 정수. 그런데 몇 명이 있냐면은 100명이 있어요. 100명. 그러면 다이렉트 룩업 테이블을 써서 다이렉트 어드레싱 하려면은 요만큼 용량의 배열이 필요합니다. 요만큼 용량에. 그런데 요만큼 쓰지 않고 100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100명을 저장할 거니까 용량이 100인 배열을 쓴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해시 함수로 뭘 쓰게 되냐면은 마지막 두 자리만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 자리. 그러면 10734이면 영색인의 경우에 33회 위치에 저장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식별번호가 21,534인 경우에도 33이 나오는 거죠. 색인값이. 그러면 이 키값과 이 키값의 해시 함수의 결과는 둘 다 33이에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충돌들이 적게 일어나야 효과적인 해시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은 해싱은 다이렉트 어드레싱과 똑같은 성능을 제공해 주지만 적은 공간을 써서도 똑같은 성능을 제공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인데, 해싱에는 세 가지 요소, 해시 테이블, 해시 함수, 충돌 해결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시 테이블은 배열로 만들어지게 되겠고, 해시 함수는 키값을 요 테이블에 색인으로 매핑해주는 함수가 되겠고, 좋은 해시 함수를 써야 되는데 좋은 해시 함수라는 건 충돌이 적게 일어나게 해주는 해시 함수가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은 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시 함수를 쓰면. 그랬을 때 충돌된 애들을 어떻게 저장하냐, 이게 이제 해싱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은 배열을 이용하게 되는데 얼마만큼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줘야 되냐면
원래 다이렉트 어드레싱 하면은 도메인 크기만큼 확보를 해야 O1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싱을 쓰게 되면은 n에 비례한, 즉 내가 저장하려는 데이터에 비례한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딱 n개만 마련해 놓으면 안 되고요. 충돌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더 크게 확보할수록, 더 큰 용량을 확보할수록 충돌은 적게 일어납니다. 근데 너무 많이 확보를 하면은 해싱을 쓰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게 유지하면서도 성능은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해싱을 쓸 때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냐면 1.3배를 확보해 주면 돼요. 내가 저장하는 게 100개다. 그럼 130개의 공간을 확보해 주면 됩니다. 그 정도만 확보해 주면은 충분히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라이벌에 있는 함수들, 라이벌에 있는 해시맵 뭐 이런 거 쓸 때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성능이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얘도 내부적으로 용량이 작으면 뭘 하겠어요?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해시 테이블의 용량을 늘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동적 배열 기법이라는 걸 쓰게 돼요. 그러면 얘 뻥튀기 되는데 얘는 비용이 더 들어가요. 리스트에서 동적 배열하는 것보다 해싱에서 동적 배열하게 되면은 더 비용이 많이 소요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응용이나 어떤 문제를 풀 때 해시 맵을 쓰겠다. 그러면 용량을 충분히 확보해 주셔야 돼요. 얼마만큼만 확보하면 되냐면 내가 저장할 데이터가 최대 n개야. 그럼 n 곱하기 1.3 해서 확보해 주시면 돼요. 1.3 곱하기 n 용량만큼 확보해 주면은 좋은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몇 개 저장할지 몰라. 그럼 대략적으로 많이 확보해 주세요. 적게 확보하면은 해싱을 쓰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차라리 그 경우에는 해싱을 쓰지 마. 그럼 뭘 쓰면 돼? 해싱을 안 써. 그럼 뭐 쓰면 돼? 트리셋을 쓰세요, 그냥. 트리셋을 써도 로그 n이니까 어느 정도의 성능은 나와요. 근데 이 트리셋은 동적 배열 기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씩 노드를 만들어가는 연결 구조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몇 개 저장할지, 뭐 많이 저장할지, 적게 저장할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게 성능을 좌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용량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해싱을 쓰지 말고 그냥 트리셋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용어 하나 알아두면 이제 슬롯. 그러니까 배열의 각 항을 우리가 이제 여기 해시 테이블에서는 슬롯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나중에 가면 또 버켓이라는 용어도 많이 써요. 슬롯, 버켓 이렇게 되겠고요. 해시 함수는 요소의 저장 위치, 색인 값을 찾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 키를 입력받아서 값을 나오는데 최종 출력은 해시 테이블의 위치가 됩니다. 근데 해시 테이블의 위치를 어떻게 계산할까? 최종적으로는 해시 함수를 계산했어. 그럼 해시 함수 어떤 값을 줘? 그럼 이 값을 그대로 쓰지 않고 또 여기에다가 뭘 한 번 더 해요. 뭘 할까? 색인으로 매핑해야 되면 색인 그 용량으로 나머지 연산을 취해줘요. 최종적으로는 항상. 그래서 해시 함수가 좋은 걸 쓰더라도 결국에는 또 모듈러 연산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 모듈러 연산을 쓰게 되면은 충돌이 또 날 수가 있죠. 해시값 자체는 달랐는데 모듈러 했더니 같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해시 테이블의 위치이고 이 최종적인 해시 테이블의 위치를 찾을 때 우리가 쓰는 게 모듈러 연산을 쓰게 된다. 용량으로 모듈러 연산을 하게 됩니다. 접근 비용을 고려할 때 해시값의 계산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늘
해시 함수를 계산해서 위치를 가야 되는데 이 해시 함수를 계산하는 비용은 계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문자열이 있다. 문자열의 해시 값을 어떻게 계산할까? 문자열이 주어지면 해시 값을 어떻게 계산할까? 문자열에 있는 모든 문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A, B, C와 A, B, B는 다른 값을 줘야 되겠죠. 근데 앞에 두 개만 써. 그러면 A, B, C나 A, B, B나 똑같겠지. 그래서 다 써요. 그러면 문자열의 길이가 100이야. 그럼 해시 함수를 계산하는데 얼마 소요돼요? 그 길이만큼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근데 걔는 요 O1 할 때 안 들어가요. 왜? 이 O1은 뭐가 O1이냐면 해시 테이블에 즉 집합에 또는 맵에 저장되어 있는 개수하고는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해시 테이블에 10,000개가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이 계산하는 비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해시 함수 계산하는 비용은 늘 일정한 겁니다. 일정하지만 키 값이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열의 길이에 비례하게 돼요. 비용이 제법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용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컴퓨터로 시간을 재보면 그 부분에 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뭐 트리셋과 비교했을 때 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O1이지만 이 O1에 숨어져 있는 게 뭐예요? 해시 비용은 이 O1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훌륭한 함수 쓰면 되고 하는데, 하여튼, 이 중요한 핵심이 해시 테이블은 1.3배 확보하면 되는 거고요. 해시 함수는 좋은 해시 함수를 써야 되는데, 좋은 해시 함수를 우리가 보통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바 잘 하시는 분들은, 자바의 경우에는 맨 꼭대기에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클래스에서 맨 꼭대기에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에는 어떤 함수가 퍼블릭 함수가 있냐면 해시코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해시코드가 해싱할 때 사용되는 해시 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를 내가 키를 써서 이 클래스의 객체를 키로 해시맵에 저장하고 싶다. 그럼 뭘 만들어줘야 돼? 해시코드를 잘 만들어주셔야 돼요. 해시코드를 잘 정의해서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문자열이다, 뭐 정수다 이런 경우에는 좋은 해시 함수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 쓰면 되는데 학생은 클래스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은 사람 이름, 학년, 뭐 정보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키값을 만들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학생 이름만 갖고 할지 아니면 학생 이름, 학년 뭐 다 이용해서 만들지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자를 해시하는 해시 함수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설계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되어 있고 단지 이제 뭐 학생이다, 뭐 렉탱글이다, 뭐다 이런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나 만들게 되면 이 클래스를 해시 함수의 키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시 함수를 계산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는 가능한 모든 키 값의 집합 S에서 M, 0에서 M-1로 매핑해주는 함수가 되겠고, 요 결과값이 이제 0에서 M-1인데, 나올 수 있는 값의 경우의 수가 M이죠. M개의 서로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해시 함수에. 그러면 그거를 이 해시 함수의 차수, 카디널리티 오더라고 그럽니다. 오더. 이 해시 함수의 요구사항은
계산 속도가 빨라야 돼요. 이게 느리면은 이 아까 얘기한 이 O1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시간 다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속도가 빨라야 되겠고, 모든 S에 대해서 이 키값에 있는 어떤 임의의 S에 대해서 그것의 해시값을 구했을 때 얘가 I가 될 확률은 N분의 1이 돼야 된다. N분의 1. 균일하게 분포돼야 돼요. 어디로 몰리면 충돌이 더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포가 돼야 돼요. 100개를 20값으로 매핑한다. 그러면 특정한 값이 될 게 5분의 1이 되는 거죠. 얘가 1이 될 확률이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가 N보다 크면, 보통 크겠죠. 크면은 충돌은 불가피해요. 충돌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어요. 충돌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지만 1.3배를 확보하고 훌륭한 해시함수를 쓰면은 충돌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계속 O1의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써서 n개의 요소를 해시하면 특정 값으로 해시되는 요소의 개수는 n분의 n이 되는 거예요. n분의 n개가 똑같은 키 값으로 매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이 n개의 분포가 중요하죠. 어떤 데이터들을 내가 해시하냐에 따라서는 또 충돌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애들 해시하냐에 충돌이 적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시함수의 예인데, 뭐 이거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해시함수는 저장하려는 데이터의 모든 요소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열이면 문자열에 있는 모든 문자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뭐 문자열의 용량을 이용한다, 이건 안 되겠죠. 똑같은 용량인 애들은, 길이가 똑같은 애들은 다 똑같은 곳으로 매핑이 되겠죠. 1000문자만 이용한다, 그럼 얘네들 다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안 돼요. 얘네는 다 이용했어요. 근데 다 더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DOG를 더하나 GOD를 더하나 같겠죠.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을 가지고 만들면 안 돼요. 위치에 따라서 D가 맨 앞에 나오는지 중간에 나오는지 어디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 더한다든지, 또 많이 하는 경우가 그냥 얘네들을 XOR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DOG를 XOR하나 GOD를 XOR하나 결과는 어때? 같죠? 그럼 좋은 해시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다르면 다른 값이 나와야 돼요. 다른 값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또 모듈러 하면서 또 같은 위치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문자를 그러면 전혀 이용하지 않고 랜덤한 값을 쓴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DOD를 저장한 다음에 또 DOG를 검색을 할 때 똑같은 해시함수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어떤 랜덤 값 썼는지 몰라. 그러면 다음에 DOG를 검색할 때 모르는 거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전체 다 검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해시함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고, 데이터에 있는 모든 요소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고, 그 요소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게끔 해시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시함수를 만드는 좋은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는 얘가 답이에요. 인테저 만드는 법, 스트링 만드는 법. 그래서 자바는 오픈 JDK 보면은 소스들 다 보이니까, 소스를 뜯어보면 거기에 있는 스트링이 있고, 스트링의 해시코드를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x를 31이라는 값을 써요. 31이라는 값을 쓰고 모드 P를 안 해. 모드 P를 안 해요. 여기 보면은 모드 P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위치가 달라지면 곱해지는 x값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값들이 마구 커질 수 있으니까 이제 해시 함수들은 모두 어떤 소스로 나머지 연산을 취해줘서 최종 값으로 취하게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있는 그 정수를 해시하는 해시함수랑 문자를 해시하는 해시함수를 실제 구현해 봤어요. 요 자바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소스들이고 요 X 소스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문제점이 뭘까?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뭘까? 이 식에 있지 않고 이제 식에 있는 건 아니고 식은 좋은 식이죠. 훌륭한 해시함수라니까. 왜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훌륭한 해시함수예요. 근데 이렇게 썼어. 그러면 요 모듈라는 거 빼고 요 해시스윙은 최종 결과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여기 P가 주어졌으니까 0에서 P-1 사이가 되겠죠. 이 경우도 0에서 P-1 사이가 돼요. 그런데 내가 저장하려는 정수 배열이 해시 테이블이 P보다 크면 어떻게 돼? 테이블은 이만한데 내가 저장하려는 데이터는 요 앞에만 가 있겠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P는 뭐보다 커야 되냐면은 해시 테이블의 용량보다는 커야 돼요. 커야지만 이제 제대로 매핑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미 대로 했고 우리가 아주 큰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서 안 쓰니까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해시 테이블이 이 P들보다 커지면은 얘네들은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바는 모듈러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모듈러를 하면 그 모듈러 범위에 의해서 해시값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러를 안 하고 계속 계산하고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뭘로 모듈러를 해? 맥스로 그 용량으로 그 테이블의 용량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렸던 이 해시와 관련된 예제들은 여기에 이렇게 스트링을 해시하는 거, 인테저 해시하는 거를 만들어 놨는데 요거의 문제점은 뭐다? P에 의해서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범위보다 테이블의 용량이 크면 이 해시 함수는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해시 테이블도 만들었고 해시 함수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저장만 하면 되는데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의 해시 값을 구해서 그 위치에다 저장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충돌이 났을 때 어떻게 하냐. 충돌을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충돌을. 그러면 충돌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열린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많이 나오냐. 괜히 같다. 닫힌 기법이 있습니다. 열린 기법, 닫힌 기법. 열린 기법은 이제 오픈드 어드레싱이라고 그러고 닫힌 기법은 클로즈 어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어드레싱이 닫혔다는 건 해시값을 계산하면 그 계산된 위치에다가 무조건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클로즈드 어드레싱이고
해시값을 계산했는데 충돌이 나서 거기에 못 저장해요. 그러면은 다른 데다 저장하게 되면은 그거를 뭐라 그래요? 오픈드 어드레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개념으로 클로즈 어드레싱을 오픈 해싱이라고 그러고 얘를 클로즈 해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가 막 좀 헷갈린데 요걸로 앞에 걸로 개념으로 클로즈 어드레싱, 오픈드 어드레싱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원래 주소 말고 다른 데다 저장을 하면은 오픈드고 원래 주소에게만 저장을 하면은 클로즈예요. 그러면 클로즈 어드레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소에 하나가 아니라 몇 개를 저장할 수 있어야 돼.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개를 저장하는 방법은 심플해요. 원래는 한 테이블이 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차원 배열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한 해시값에 몇 개를 저장할 수 있어요. 한 해시값에 3개를 저장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이제는 요 배열의 각 요소들이 뭐가 되냐면 연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연결 구조가 되면은 여기에 저장되는 애들의 개수는 제한이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를 저장했어요. 그럼 성능이 좋을까? 왜냐하면 여기 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선형적으로 꼭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막 길어. 그러면 5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한을 둬야 돼요. 제한을 두면은 뭐 2개까지만 허용하겠다. 2개면 괜찮아요. 보통 2 또는 3. 그러면 이제 상수가 되죠. 항상 가면서 바로 있거나 하나 더 가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2개가 저장인데 하나를 더 저장하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 규칙에 어긋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규칙에 어긋났어. 이제 2개씩만. 최대 한 주소에 2개만 저장하고 싶어요. 이 앞에 거는 이제 2개를 저장한 거죠. 다 저장했어. 그럼 저장할 데가 없잖아. 저장할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하면은 되냐 하면은 이 해시 테이블의 용량을 늘려요. 해시 테이블의 용량을 늘리면 얘네들의 저장되는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뀌죠. 왜 바뀌어? 모듈러 맥스 했는데 모듈러 맥스 가는 맥스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막 저장을 하는데 클로즈 해싱에는 클로즈 어드레싱은 막 저장을 하는데 충돌이 많이 나서 한 주소에 여러 개가 저장이 되면 성능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저장해 봤더니 내가 제한 둔 용량을 벗어났어요. 이 경우에는 3개 저장하면 이제 저장할 데가 없죠. 이 경우는 무한대로 저장할 수 있는데 길어지면 곤란해. 그래서 얘네들을 체크한 다음에 너무 많아지면은 뭘 하냐면 배열을 용량을 2배로 뻥튀기 합니다. 그러니까 뻥튀기 하고 그럼 뻥튀기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데이터를 다시 저장해 줘야 되죠. 근데 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해시값을 다 다시 계산해야 돼. 원래는 우리가 리스트에서 동쪽 배열하면은 그냥 뻥튀기해서 메모리 복사하면 되죠. 얘는 메모리 복사가 안 돼요. 메모리 복사가 안 되고 다 다시 해시값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싱할 때 뭐가 중요해? 처음부터 용량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돼요. 해싱에서는 동쪽 배열이 일어난 순간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을 해요. 원래 저장됐던 있던 애들을 다 다시 해시값을 계산해서 또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저장했는데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없겠지만 3개가 또 한 곳에 몰렸어. 그럼 또 늘리고 막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싱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법은 이 기법이에요. 체이닝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법을 우리가 해싱할 때 제일 많이 쓰고 파이썬, 자바, C++도 다 이 방법을 써서 구현하고 있어요. 이 방법. 네. 네? 어디 여기? 얘를 트리를 써? 트리를 써. 근데 그럴 바에는 해싱 안 쓰고 아예 트리맵 쓰는 게 낫지. 얘는 그러니까 이 늘어나는 게 나쁜 거예요. 용량을 늘려야 될 때는 나쁜 거야, 해싱은. 그래서 해싱을 쓸 때 처음에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검색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정렬 리스트를 유지한다든지 뭐 트리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더 비용이 들어가요. 얘는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푸시 프론트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푸시 프론트만 하면 안 돼. 왜? 중복된 애를 또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두 개 있으면 두 개를 봐야 돼. 내가 넣을 때 내가 넣는 애가 원래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둘 이상 셋 정도 돼도 커. 둘만 되면 오케이. 그런데 이제 해시 함수를 잘 쓰고 용량을 잘 확보하면은 두 개 있는 애가 드물 거지. 대부분 다 하나만 있는 거지. 그러면 요거 돌아와서 별로 쓰지도 않는 관심이 없는 요 오픈 어드레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 오픈 어드레싱은 원래 저장할 데이터를 해시했어요. 근데 지금은 요 두 군데밖에 안 비어 있어. 비인 데가 요 두 군데예요. 나머지는 데이터가 있어. 근데 얘 새로운 데이터를 넣으려고 봤더니 이미 다른 데이터 거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클로즈 해싱은 뭐 옆으로 가겠지만 얘는 오픈 어드레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빈 데를 찾아가야 돼. 빈 데를 찾아가는데 가장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은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내려와 봐. 여기도 찾네? 또 내려오니까 비었어.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는 게 이제 리니어 프로빙 하는 기법이에요. 선형 조사. 충돌이 났을 때 저장된 데이터를 저장할 새로운 위치를 찾는 찾는 그 방법을 우리가 프로빙 한다 그래요. 조사하는데 얘는 리니어하게 조사하는 거죠.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3. 근데 플러스 1 하면은 뭐가 확실해요? 뭐가 확실할까?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플러스 2를 한다. 그러면 뛰어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 조사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용량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조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플러스 1을 하면 무조건 조사가 되죠. 그래서 선형 조사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클럼프 현상이 발생돼요. 클럼프. 근접한 색인값으로 매핑된 키값들이 뭉쳐서 존재를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요 얘기부터 하면 처음에 비어 있어요. 5공간인데 그러면 어떤 키값을 해시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어떻게 돼? 5분의 1이죠. 해시 함수는 좋은 거니까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는 5분의 1인데 그 다음에 어떤 값이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어떻게 될까? 이제는 4분의 1이 아니야. 4분의 1도 아니야. 요로 매핑이 돼도 요로 들어가고 요로 매핑이 돼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충돌이 그 다음 충돌에 영향을 주게 되겠고 더 많은 충돌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클로즈 해싱은 어떤 충돌이 그 해시값과 다른 애들한테는 영향을 안 주죠. 여기에 충돌된 애가 10개 있어도 2로만 매핑이 안 되면 다른 애들은 훌륭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골로 가야지만 문제가 되는 건데 얘는 똑같은 키값이 아니더라도 여기로만 3개가 몰렸어요. 그럼 여기 다 차지해버려요. 그럼 여기 차지해버리면 원래 여기 들어간 애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고 그게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게 이 선형조사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선형조사를 쓰는 거에 또 다른 문제점은 요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정수를 저장하는데 해시 함수를 단순하게 모두 7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은 여기 저장되고 16은 여기 저장되고 11은 여기 저장돼요. 그러면 15가 여기에 있는지 찾아봅시다. 15. 그럼 15는 모듈러 7 하면은 얼마야? 1이에요? 1. 1. 그렇죠. 1이죠. 1이니까 여기서부터 검색을 해봐요. 없네? 아니네? 빈 거네? 그럼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없냐? 요 예제를 한번 봅시다. 요 예제. 요렇게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15를 저장한 다음에 16을 제거했어요. 그럼 요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5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로 1이 되겠죠. 없네? 갔더니 비어있어. 그럼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조금 개선할 수 있냐면 삭제를 한번 했으면 delete 플래그를 여기다가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파일 가봐요. 아니죠. 여기 가운데 비어 있는데 delete 플래그를 걸어놨어.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다 최악의 경우에 한 바퀴를 돌아야지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성능이 되게 떨어지죠. 딜리트 플래그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클램프 문서 여기를 이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클러스터링, 프라이머리 클러스터링, 세컨더리 클러스터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선형 조사를 하는데 플러스 3을 한다고 칩시다. 플러스 3. 뭐 플러스 K는 플러스 1도 할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면 요 녹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야? 지금 내가 설명을 잘못했다. 다시. 얘 입장에서 보면 조사하던 위치가 여기에요. 이렇게 가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요 하트 눈 있는 애는 이제 조사하는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조사를 하게 돼요. 얘는 여기 검사를 하게 돼요. 중첩되죠. 서로 키가 다른데도, 그러니까 해시 결과값이 다른데도 조사하는 위치가 같아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조사하는 위치들을 다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키값마다. 그걸 하는 방법이 랜덤 프로빙, 쿼드라틱 프로빙 등이 있어요. 그냥 있다고만 하고 보시면 뭔 내용인지 알겠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하여튼 클로즈
그러니까 오픈 어드레싱은 나쁘다. 그렇게만 알아둬도 되고요. 넘어갈래. 요렇게 이제 이렇게 바꿨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달라졌는데 그 얘로 매핑되는 애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그 프라이머리 클러스터링은 서로 키가 다른 애들도 똑같은 위치를 조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클러스터링은 똑같은 키로 매핑이 된 애는 당연히 똑같은 위치를 조사하겠죠. 플러스 K를 하면. 근데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키 값으로 매핑이 된, 똑같은 해시 값이 나온 애들이 똑같은 위치를 조사하는 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플이 조사하는 위치랑 그레이프가 조사하는 위치가 달라져야 돼요. 애플의 해시값하고 그레이프의 해시값이 같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위치를 찾기 위한 그 조사할 때 조사하는 위치들이 달라져야 돼요. 그거를 다르게 하려고 그러면 단순하게 플러스 K 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하면 달라지냐면 키값을 이용해서 조사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애플은 애플을 이용해서 그 다음 조사 위치를 찾을 거고, 그레이프는 그레이프를 이용해서 다음 위치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애플과 그래프가 처음엔 똑같은 해시값을 가졌더라도 조사하는 위치들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해시를 하나 더 써. 두 번째 위치를 찾아가는 해시 함수를 하나 더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시 함수를 입력으로 뭘 활용한다? 키값 자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함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조사 위치를 계산해주는 그냥 단순하게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K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함수를 이용해서 결정하고, 그 함수를 계산할 때 뭘 이용해요? 키값 자체를 이용하게 되면은 요 세컨더리 클러스터링 문제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해봤자 뭐예요? 안 써. 안 쓰고 우리는 주로 이제 이것도 안 쓰고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해싱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인 설명을 이제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해싱과 관련된 설명을 좀 마무리하면서 코딩도 좀 하고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